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커튼 뒤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반쪽짜리 진실을 속삭일 때 당신은 그저 예의를 차리느라 바쁘고 침묵이라는 규율에 얽매여 있으며 베푸는 친절함에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무지함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기에 그 숨은 의도 또한 해석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식의 깊이,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맹독처럼 당신 안에서 쌓여가던 명확한 이해였습니다. 당신은 가십이나 소문을 수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의 불일치,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순의 섬광, 과장된 몸짓 하나하나가 당신에게는 중요한 데이터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비밀리에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믿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에게 스스로 올가멜 밧줄을 넉넉히 던져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만의 망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시간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을 현장에서 붙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한 것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무시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진실의 성벽을 말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입을 열었을 때 그 공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진실의 무게가 대기 자체를 재배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노의 찬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지극히 냉철하고 통제되고 정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모욕을 주려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영원히 수면 아래에 있을 것이라 맹세했던 진실을 그저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용한 구석에 몰아넣고 영원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기만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요한 물이 깊다는 오랜 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성장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감정에서 비롯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증거에 기반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연약함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불꽃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노로 흔들리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연료로 꾸준하고 강하게 타오르는 그런 불꽃을 말입니다. 당신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펼쳐 놓았습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교묘한 조종, 당신 등 뒤에서 칼처럼 사용했던 모든 전략적인 침묵까지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하는 동안 당신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주는 무게 아래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았습니다.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얼어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공격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내뱉어진 진실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게 울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단지 그들을 폭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정도의 평정심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절제라는 옷을 입은 폭풍우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억울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명료함만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그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립을 예상할 때 시끄러운 소란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모든 상처를 치유한 사람처럼, 이미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말할 때 그들은 기댈 곳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로 삼을 드라마도 없고 이용할 감정도 없습니다. 오직 날 것 그대로 드러난 그들, 자신의 기만의 설계도만이 남을 뿐입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당신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묻어버리려 했던 현실 속으로 그들을 차근차근 안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느낀 것은 비단 폭로의 대상이 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번성하는 동안 침묵으로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인정이나 확인을 구할 필요 없이 내뱉어지는 진실에는 어떤 심리적인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믿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확신은 가스라이팅에 중독된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위험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강요 없이 그들이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방을 거울로 만들었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일그러지고 필사적이며 궁지에 몰린 채 되돌아보는 자신의 추한 모습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명료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히 명료함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명료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어떤 것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연극적인 행동 없이, 거창한 선언 없이 그저 당신의 존재감만을 남긴 채 그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오래도록 남은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실린 무게였습니다. 한때 당신을 유순한 사람으로 여겼던 이들은 이제 당신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등지고 속삭이던 이들은 침묵 속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위해 그들을 폭로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그들의 진실은 이미 오래전에 상했기 때문에 폭로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만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르익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대화로 당신은 그 와인병의 코르크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타이밍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은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 일격을 치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분노했을 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평온해졌을 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말입니다. 당신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말하기 위해 그들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통제를 해체했습니다. 그 관계의 역학 변화에서 그들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서든 당신은 알고 있으며 언제 그것을 드러낼지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지니고 다닙니다. 당신은 침착함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물음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완벽히 파악했다고 믿었던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당신은 단지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을 체화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움직이는 진실 그 자체가 될 때 그는 왜곡을 양분으로 삼는 모든 시스템의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안이 침묵에 잠긴 이유입니다. 그들의 턱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달하는 내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 단 한 번의 대화로 전체 위계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들이 익숙한 시끄럽게 무너져 내리는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기억을 재구성하는 힘.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종류의 힘입니다. 누군가가 내내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 공기는 변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녹음기가 아닌 패턴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 말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순이 유리탑처럼 쌓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도록,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을 조롱하도록, 잘못된 가정 위에 그들의 요새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그들의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설계도를 건네주고는 그 자리에 두고 떠났습니다. 위협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당신이 내내 보아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면, 연기, 그리고 오만함 아래 숨겨진 두려움을 말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분노의 열기가 터져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얼음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느리고 신중하며 반박할 수 없는 얼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날카롭게 관통했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기를 더 무겁게, 벽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찾아오는 침묵은 마치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음절은 절제된 힘으로 내리꽂혔고 그것은 분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무시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감정적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결과에 대한 아무런 감정적 연결고리 없이 완전한 평정심으로 말할 때 당신은 그가 이미 내면적으로 그 관계를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말이 떠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마음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붕대로 감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매듭짓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에 따른 결과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상처로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패턴으로부터 말했습니다. 당신은 흐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실을 인용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연약하고 순진하며 과도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허상을 오랫동안 공들여 만들어왔기에 눈앞에 당신을 보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명료하고 흔들림 없으며 명백히 그들보다 두 수 앞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이 자신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 교육은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침착함에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밖으로 터져나오는 종류가 아니라 아무런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드러내는 종류의 폭력성 말입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 고요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을 둘로 가를 수 있는 종류의 진실을 말하면서 누군가가 고요함을 유지할 때 모든 단어는 메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정밀하게 도려냈습니다. 당신은 필터링을 멈췄고 그들의 자존심을 감싸주던 쿠션을 치워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조용히 지켜봐왔던 모든 것에 희석되지 않은 완전한 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삼키도록 배워왔던 모든 이들을 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이런 버전의 당신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억제되어 있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잔인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예민하다거나 감정적이라는 잘못된 딱지를 붙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응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통제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종자들을 더 이상 신호에 맞춰 피 흘리지 않는 목표물보다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관심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신경 쓸 것이라고 매달리고 쫓고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씁쓸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지루해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사과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들의 무대를 완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대를 완성했을 때 당신은 그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당신이 쓴 대본을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은 즉흥적으로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들의 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복수심이 아니라 정밀함으로 그들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화 속으로 너무 깊이 발을 들였을 때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부재, 그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당신의 공백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본질을 인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에 중독되어 있었고 당신의 반응에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자신감 있게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관심, 그리고 당신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의 충분한 침묵을. 그동안 모든 대화는 그들의 자백이 되었고 모든 웃음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힘이 아니라
시간만을 요구하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간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완전하게 당신 안에 잠든 고요한 힘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도 당신의 진실이